네,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대 내림세 보이는 가운데 S&P 500 지수가 홀로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미국 현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합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이죠.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 관련해서 내용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할 스케줄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여러모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지표 중 하나인데요. 자,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양쪽이 좀 희비가 좀 갈렸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한 반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자, 양쪽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시장은 일단은 그래도 경기 침체를 피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당장 직장에서 잘려나가거나 해고당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얼마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나서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지표를 알려주는데요. 자, 결국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는 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천천히 식어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시 찾는 것은 조금 요원한 일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지표가 오늘 여러모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되는 지표는 30년물에 대한 국제 입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발표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저께 발표가 됐었던 10년물 국제 입달은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낮았던 응찰률이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주가 하락에 이바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에서 나온 코멘트가 있죠.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현재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겸 CEO가 미국 경제가 현재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사실 여러모로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이 고작 25%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70% 수준으로 보는데 이건 너무 낙관적이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고작 35에서 40%로 전망한다라면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일축했는데요. 현재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하게 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주택, 재정적자, 가계지출, 양적 긴축 그리고 대선 모든 것들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침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지금 당장 미국은 침체가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이것 말고도 JP모건 쪽에서도 재미난 입찰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캐리 트레이드의 75%가 청산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엔화가 오르게 되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무너지게 되면서 전체 캐리 트레이딩의 대부분이 청산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더 이상의 캐리 트레이드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오주 최근 좋은 흐름 보였는데 여기에서 지표로 볼 수 있는 일라이릴리의 실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리아일릴리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노보노디스크 일리아일릴리의 경쟁사 다이어트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어닝이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여러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요. 매출과 EPS뿐만이 아니라 마진율까지 잡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일라이릴리가 예상보다 사실 훨씬 더 노보노디스크의 제품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율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상황을 가져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매출뿐만이 아니라 마진율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 조정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보다 좋아지게 되면서 특히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예상치였던 2.37빌리언 달러를 넘어서는 3.09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260%의 상승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일라일리 현재 장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라일릴리의 추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주 관련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대만 TSMC에서 이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격 인상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현재 TSMC에서 내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품의 가격을 최대 8%까지 올린다라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3나노와 5나노 제품에 대해서 3%에서 8%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을 53%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중국 15등 대만 매체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TSMC가 내년 제품을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칩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에 이 같은 이야기를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칩 가격이 인상이 됐지만 고객사들이 다른 파운드리로 옮겨가기에는 TSMC의 AI 관련된 반도체 지배력이 너무 공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TSMC의 위상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현재 AI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TSMC를 대체할 기업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여전히 매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TSMC 워낙 위상이 공고하기 때문에 공장을 100% 돌려도 이렇게 수요를 모두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에서 자사주 매입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 의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밝혀서 또 여러모로 블룸버그에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마이크론이 개선된 상황을 감안해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2018년 5월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승인된 이후 2022년 12월에 자사주 매입을 일시적으로 업계 침체를 이유로 중단했었는데 현재 나스닥 100종목 기준 중에서 거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 않은 기업은 24개에 불과한데 그 기업 중에 하나였던 기업이 다시 또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게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당전에 크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만큼 투심 훈풍의 시그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